안녕하세요. SNC동물 메디컬센터 내과 원장 문창훈입니다. 오늘은 수의학에서 핫한 주제인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염증 조절, 면역 조절,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줄기세포의 정의, 그 다음에 특징, 효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기원한다는 의미의 스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스템은 뿌리에서 나와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듯이 그 줄기세포에서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는 지방이나 골수, 태반 등 여러 장기에서 채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 줄기세포는 세포의 양도 많고 대량으로 쉽게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줄기세포는 성장 속도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지방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그 다음 역분화 줄기세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에서 분열이 된 것을 채취하는 세포로서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자란 셀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이나 골수나 태반 같은 데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훨씬 없고요. 그 다음에 역분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체세포에서 그거를 거꾸로 분화시켜서 다시 줄기세포로 만드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란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포를 내 몸에서 채취해서 배양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종의 다른 동물에게서 채취해서 배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가줄기세포와 타가줄기세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치료받는 환자의 연령이 높을 경우에는 줄기세포의 활성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에서 가지고 오는 세포의 활성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자는 나이가 1년령 미만인 애들에서 보통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애들로만 저희가 선별해서 기증자를 선택을 하고 보호자분께서 이 조직을 제공한다는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건강하고 젊은 연령의 아이들의 세포를 가지고 타가줄기세포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증하게 되면은 자기가 따로 수술을 해야 되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에서 나온 보통 지방조직이나 자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자한테는 크게 해가 없습니다. 줄기세포의 치료 대상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뇌신경계 질환, 신부전, 면역매개성 장질환, 크론병 같은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항노화 관련된 부분도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줄기세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해서 혈관에 투여를 하면 그 자기가 치료해야 될 조직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이동한 곳에 가서 조직 재생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신생하는 작용을 통해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기세포에도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혈전입니다. 폐혈관에서 혈전이 발생해서 그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거나 하면은 뇌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몸에 새로운 세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쇼크 반응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나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처치 대응이 가능하고 줄기세포를 치료하기 전에 이러한 면역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처치를 하고 치료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 받을 때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조직을 채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가줄기세포를 할 경우에는 환자를 마취를 해서 지방조직이라든지 골수조직이라든지 태반조직을 채취를 해야 될 거고요. 타가줄기세포를 할 경우에는 이미 건강하고 어린 아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채취해 놓은 지방조직이나 골수조직을 배양을 시켜서 치료를 할 것입니다.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채취한 조직을 분해하는 용액을 넣어서 조직을 녹인 다음에 그 녹인 액체를 플라스크에 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크에 분주된 것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세포가 잘 자라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 세포가 잘 자라는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보통 한 70% 정도 자라면 개대라는 걸 합니다. 옮겨주는 거예요, 세포를. 세포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세포가 오히려 죽거든요. 그래서 개대 과정을 통해서 세포를 다시 이주를 시켜주고 그 이주된 세포가 잘 자라는지를 또 관찰합니다. 치료제로 쓸 정도까지 세포가 자라면 샘플을 보내서 연구소에서 감염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별을 받고 음성이 나온 세포들만 치료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교정을 하고 전처치 약물을 투여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거친 안전한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투여는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혈관으로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특히 관절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릎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혈관에 투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밍 이펙트를 통해서 손상된 조직으로 가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는 과정 중에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혈전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소 투여하는 방법과 전신 투여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투여 후에 1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아이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회 투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회 투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줄기세포 투여 후에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주 간격으로 줄기세포를 투여할지 아니면은 2주, 3주 이렇게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아이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놓고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모든 질환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기세포는 분명히 좋은 치료법이고 부작용이 낮은 치료법이고 신기술이긴 하지만 줄기세포만 맞는다고 해서 모든 질환이 절대 치료되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치료법과 병행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투여로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 상태에 따라서 다회 투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세포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현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2주에서 6개월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점과 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을 저희 병원에서는 계속 발전시키고 많은 동물들한테 적용을 할 거고요. 그 치료를 통해서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동물들이
치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